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인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3대 폭포로 하면은 북아메리카의 나야가라 폭포, 남아메리카의 이과수 폭포, 그리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에 있는 엔젤 폭포를 포함해서 세계 4대 폭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3대 폭포 가운데 나야가라 폭포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가 있지만 빅토리아 폭포는 교통편과 그 나라의 치안 상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3대 폭포와 엔젤 폭포를 포함한 4대 폭포를 모두 가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비교적 가기가 어려운 빅토리아 폭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강한 지적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빅토리아 폭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폭포 자체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관계된 정치 경제 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폭포는 짐바브웨에 있습니다. 제가 짐바브웨를 방문한 것은 2010년이었는데요. 2007년도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미화 1달러가 60만 짐바브웨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2008년도에는 한 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2억 3천만 %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초에 짐바브웨 1달러가 미화 약 1.7달러였습니다. 즉 짐바브웨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더 강했던 것이죠. 이것은 1980년에 정권을 잡은 무가베 대통령이 사회주의 노선을 따른 결과입니다. 당시 무가베 대통령은 국민의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백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장을 다 몰수하고 백인들의 재산을 다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 계층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무가베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무상분배 정책은 초기에는 국민 대다수의 호응을 얻었지만 결국 1990년대로 되면서 이 나라의 경제는 엄청나게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짐바브웨는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약 2배가 되고 또 토지가 거의 평야입니다. 그리고 토양이 좋아서 이 아프리카의 곡창지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많은 비싼 광물들이 묻혀 있으므로 이 나라 경제는 1980년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잘 나가던 경제를 한 명의 사회주의 지도자가 들어섬으로써 한 나라를 짧은 기간에 완전히 망친 것입니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 폭락하자 짐바브웨 정부는 2009년도에 자국 화폐를 폐기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짐바브웨는 미국 달러와 인근 국가의 화폐를 새로운 자국 화폐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빅토리아 폭포는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외화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정부는 빅토리아 폭포 근처에 별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지금 짐바브웨 상공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빅토리아 폭포가 일으키는 물보라가 보입니다. 이게 물보라입니다. 폭포에서 밑으로 보이는 강이 잠베지 강입니다. 비행기가 폭포에 가까이 가니까 이제 물보라가 더 크게 보입니다. 폭포와 잠베지 강 때문에 이 주변은 전부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현지인들은 이 빅토리아 폭포를 모시오 퉁야라고 부릅니다. 폭포 주변 열대 우림이 울창하죠. 빅토리아 폭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짐바브웨 정부는 이곳 도시의 이름 자체를 빅토리아 폭포라고 지었습니다. 공항 역시 빅토리아 폭포 공항입니다. 제가 타고 온 비행기입니다.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320은 이 비행기보다 훨씬 큰데요. 엔진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크기는 작지만 엔진이 4개입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에로스페이스 회사에서 제작한 BA-146 기종입니다. 공항 터미널 외부입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공항 터미널을 아주 깔끔하게 지었습니다. 공항에서 빅토리아 폭포 도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을 때 짐을 기다리는데 제 옆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이길래 가이드 하는 분에게 제가 자리가 되면 전세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흔쾌하게 자리가 하나 있다면서 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국 관광객들과 함께 시내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에 들어가는 길 옆에 이렇게 야생 동물들이 보입니다. 수백 킬로 떨어진 수도 하라레에서 이곳까지 연결된 철도입니다. 190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 도시의 가장 중심가입니다. 역시 시내 모습입니다. 이곳은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입니다. 함께 온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이곳에 머물었습니다. 저는 좀 저렴한 숙소를 찾아서 몸으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하룻밤 숙박비는 미화 20불이었습니다. 전에 공개한 남아메리카 포클랜드 섬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포클랜드 섬에서 사용한 텐트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텐트 내부입니다. 보이는 우산은 제가 폭포에서 사용하려고 준비한 우산입니다. 텐트가 마음에 들어서 상표를 찾아보았더니 뜻밖의 보츠와나 육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색이나 또는 카키색 군용 물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날 밤 저는 아주 잠을 편안히 잘 잤습니다. 텐트촌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이렇게 훌륭한 수영장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내에서 폭포까지는 걸어서 약 1시간 걸린다고 하므로 저는 걸어서 폭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폭포로 가는 도중에 제 뒤에서 여러 명의 잡상인들이 쫓아오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치안 문제 때문에 폭포까지 걸어서 가는 사람은 주변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나라의 실업률은 95%였으므로 언제 이런 잡상인들이 강도로 돌변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불량기가 보이는 이 5명의 청년들은 저를 둘러싸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일회용 나무젓가락 같은 그러한 조각을 살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볼품없는 나무 조각을 저에게 건너주면서 미화 20달러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거절하였더니 가격을 낮추면서 끝까지 저에게 팔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중 한 명이 저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냐 노스 코리아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아주 단호하게 정색을 하면서 노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청년들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와 스트롱 칸츄리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눈길을 맞추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해외에 가서 한국, 일본, 대만에서 왔다고 하면은 부자 나라에서 왔다고 하고 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은 돈도 없고 또 성격도 거칠다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곳에서 저는 북한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남한은 자유롭고 잘 살고 북한은 못 살고 또 불량 국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이과수 폭포는 폭포 앞이 훤히 트였는데요. 이곳 빅토리아 폭포는 폭포 앞을 높은 바위 절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본 폭포가 웅장합니다. 이 폭포의 평균 높이는 100m로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2배입니다. 폭포의 서쪽 부분입니다. 위는 잠베지 강입니다. 폭포의 가장 서쪽 부분입니다. 이제 이 서쪽 부분을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폭포 위에 흐르는 잠베지 강입니다. 폭포를 따라서 수키로 올라가면 이렇게 잠베지 강이 잔잔합니다. 이 폭포를 1855년에 처음 발견한 리빙스턴은 이 지점에서 폭포의 물안개를 보고서
더 내려가면 폭포가 있겠다,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폭포 근처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다리입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일반적으로 리빙스턴 다리라고 부릅니다. 다리의 왼쪽은 짐바브웨이고 오른쪽은 잠비아입니다. 저는 잠비아 쪽으로 건너가서 이 다리를 찍었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번지 점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다리는 기차도 달릴 수 있고 자동차도 지날 수 있습니다. 이 다리 가운데가 국경선입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본 장면입니다. 계곡 밑으로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 다리 위에서 찍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폭포는 빅토리아 폭포 가운데 데인저러스 포인트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폭포 인근의 열대 우림입니다. 폭포 서쪽에 있는 리빙스턴의 동상입니다. 동상 밑에 있는 기념판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이고 탐험가인 리빙스턴이 1855년 11월 16일 날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것을 기념해서 100년 후에 만든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당시 영국의 여왕인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이 폭포에 붙였습니다. 잠베지 강을 탐험하는 리빙스턴의 모습입니다. 빅토리아 폭포 입장권 매표소 안에 들어가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지은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바오밥 나무는 빅토리아 폭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아프리카의 영혼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오밥 나무는 엄청나게 크죠? 현지에서는 빅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 나무 밑에 서봤습니다. 빅토리아 폭포에서 본 아프리카의 황혼입니다. 멋있죠?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고 짐바브웨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본 공항의 활주로입니다. 빅토리아 폭포는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